네, 테마 2, 루이스 구조의 판단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뭘 볼 거냐면요. 이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루이스란 사람이 만든 구조고, 원래 루이스가 표현하기로는, 자, 공유 결합을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CH4 메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였고, 매일매일 이렇게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떻게? 짝대기로 표현을 하자. 짝대기로. 필기하셨으면 죄송해요. 조금 더 좋은 예시로 들게요. 물로 합시다. 물로 할게요. 처음에 물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공유 결합 전자는 짝대기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얘가 공유 결합 전자고요. 공유 결합 전자고, 얘는 뭐예요? 이제 비공유 결합. 그러니까 론페어 혹은 고립 전자쌍이라고도 부르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영어로는 론페어, LP라고도 쓰기도 해요. LP. 근데 론페어는 사실 인도에서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 미국 교과서나 미국의 커뮤니티를 보면 LP라고 쓰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꼭 인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미국 대학에 그걸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지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자,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각각의 족, 주기율표는 아셔야 돼요. 주기율표를 모르시면 주기율표를 검색하든지 찾아오셔야 돼요. 각각의 족에 맞는 최외곽 전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는 족에 맞는 최외곽 전자를 가져야 함. 네, 족에 맞는 피팅이라고 할게요. 최외곽 전자 피팅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 6개가 있어야 됩니다. 최외곽 전자가 6개가 있어야 중성이 돼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각 원자들은 특히 각 원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자, 1주기 원자의 주양자 수는 1s2고요. 2주기 원자의 주양자 수가 아니라 오비탈이죠. 정확히 말하면 최외곽 전자의 오비탈은 ES2, EP6예요. 1s의 원자는 1s2, 2s 원자는 2s2, EP6. 이걸 잘 모르면은 이론의 1, 2강을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그거는 아예 노베이스라는 소리잖아. 노베이스. 일반 학교에서 노베이스라는 소리니까 어딜 듣고 이론의 1, 2강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혹은 일반학에서 챙겨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초과하는 순간, 1주기에서 2주기를 초과하는 순간 에너지 간격이 너무 커진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할 때 이는 마이너스 K의 N제곱 Z제곱이었죠. 그쵸? N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N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에너지 전자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라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1에서 2 갈 때 혹은 2에서 3 갈 때가 너무 불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주기에서 2주기로 올라가는 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주기 원자는 공유결합 전자를 포함해서 총 2개의 전자를 가지는 게 가장 안정해요. 오케이?
근데 이주기 원자는 총 8개의 전자를 가지는 게 안정해요. 뭘 포함해서? 내 전자가 아니라 공유 전자를 포함해서. 자, 이 두 개 전자를 가질 때 이 규칙 이름을 뭐라 그러죠? 듀엣 규칙. 8개의 전자를 가져야 한다 할 때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H2O를 보면은 최외곽 전자 기준으로, 최외곽 전자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니까, 정확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니까, 자, 왼쪽에서 한번 볼게요. 좀 보기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가지고 있죠. 최외곽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H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오케이. H는 1쪽이잖아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피팅이 됐고, 각각이 공유 전자를 쓸 때 듀엣이나 옥텟을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H는 공유 전자 포함해서 전자가 2개 전자 만족을 하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만족을 하죠. 각각 이거를 옥텟과 듀엣을 만족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옥텟과 듀엣을 만족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와 루이스 구조 판단인데요. 자, 이런 걸 만족해서 그려야 되는데 각각의 원자들은 결합을 할 때 VSEPR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Valence Shell Electron 펄스 리퍼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풀네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이게 뭘 뜻하냐면요. 전자쌍 반발을 고려해서 고려한 가장 안정한 기하학적 구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전자끼리 반발하니까 가장 전자끼리 반발을 안 하는 모양을 만든다는 거고요. 이 모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다음과 같이 혼성 오비탈 개념과 합쳐져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sp3라는 혼성 오비탈은요, VSEPR에 따라서 각각의 결합이 109.5도임을 선호해요. 근데 이때 결합수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4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포함이에요. 오케이? 괜찮을까요? 반면에 sp2 같은 경우에는 120도 각도가 가장 안정하고 이때의 결합수는 3이에요. 3개가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죠. sp 혼성 오비탈을 띄는 애는요, 180도의 안정각도를 가지고 있고 이때의 결합수는 2입니다. 서로 상호간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부 다 예를 들어 스테링 넘버가 4야, 결합수가 4야, 그럼 얘는 sp3 혼성을 일반적으로 띄게 되고 109.5도의 각도를 갖게 된다. 109.5도의 각도를 갖는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sp3 혼성을 띄게 되고 스테링 넘버가 4인 경우가 많다. 안정한 기준으로, 가장 안정할 때. 자, 그래서 밑을 보시면 스테링 넘버를 보실게요. 자, 중심 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스테링 넘버가 2개죠. 결합수가 2개예요. 2개. 3중결합, 2중결합 이런 건 상관없어요. 결합되는 원자만 보면 돼요. 원자하고 비공유 전자 쌍만. 그래서 결합 2개야. 그러면은 스테링 넘버가 2다. 그럼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바로 sp 오비탈이다. sp 오비탈. 그리고 최적 각도는 180도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연자가 2개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결합수 스테릭 넘버는 2고 마찬가지로 sp 오비탈 최적 각도는 180도. 괜찮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 질소 기준으로 HHH 비공유 전자쌍에 스테릭 넘버 4를 유지하고 스테릭 넘버 4 결합수가 4인 거는 sp3 혼성을 유지하니까 얘네들의 최적 각도는 109.5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학에서 보시면은
비공유 전자쌍의 이제 리펄전 반발력 때문에 H들이 점점 안으로 좀 쪼그라드는 경향을 보이긴 해요. 그건 이제 거기 가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가스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테릭 넘버가 결합수가 4개니까 sp3고 몇 도? 109.5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A번에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루이스 구조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원자들의 결합한 분자들을 공유결합전자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서 구조식을 만들었고, 이 구조식에서 안정하다, 그러니까 안정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는 각 원자가 최각전자가 피팅해야 되고요. 최각전자가 맞아야 돼. 그래야 중성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높아심의 얘기를 듣는데, 예를 들어서 산소의 비공유전자쌍이 5개만 존재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O 플러스예요. O 플러스예요. 전자가 하나 없으니까. 뭐라고? 전자가 하나 없으니까. 이를 우리는 형식 전하라고 합니다. 포멀 차지라고 해요. 형식 전하가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다로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 최외각 전자가 맞아야 된다고요. 최외각 전자가 맞아야 되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공유전자, 요거는 내전자, 요거는 공유전자까지 포함해서, 공유전자까지 포함했을 때 옥텟이나 듀엣, 즉 자기의 최외곽 주양자 수에 해당하는 오비탈의 전자를 전부 채우는 걸 선호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는 8개, 수소는 각각이 2개씩을 공유전자 포함해서 가지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면, 자 탄소 기준으로 공유전자 요거 짝대기 하나당 전자가 2개죠. 전자가 2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은 만족하죠. 옥텟은 만족해요. 그 다음에 내전자를 봤을 때, 내 거의 전자를 봤을 때 탄소는 14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 봅시다. CO2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걸로 보면 하나, 둘, 셋, 4개. 똑같아요. 질소는 15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5개여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괜찮죠? CH4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4개. 괜찮죠? 그렇게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만족하는 구조 속에서 중심 원자의 결합된 원자 혹은 비공유 전자쌍 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 결합수가 결정이 되고, 결합수를 알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에 맞는 혼성 오비탈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혼성 오비탈의 최적의, 즉 에너지가, 전자쌍 반발력이 제일 낮은 각도를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로 연습을 해봅시다. 자, 2017년도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내가 숫자를 안 썼나?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제가 앞에 20을 안 붙였네요. 20을 안 붙였어요. 2017년도 23번 문제입니다. 자, 혼성 오비탈과 결합수인데요. 각각의 화살표 쳐진 혼성 오비탈과 결합수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다. 자, 너무 자세히 하나 싶은데, 탄소는 4족이에요. 4족. 최외각 전자수가 4개여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수가 5개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자 H를 펼쳐서 보면은 H를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H를 펼쳐서 보면은 하나, 둘, 3개죠. 그 다음에 넷, 5개 이렇게 되겠죠.
최외곽 전자가 5개. 최외곽 전자가 5개.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다.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다. 자, 얘의 혼성 오비탈과 결합수를 봅시다. 결합수는 몇이에요? 하나, 둘, 셋, 4개죠. 오케이? 스테링 넘버 4고요. sp3 오비탈 109.5도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똑같아요. 자, 붕소를 볼게요. 붕소는 H 2개와 C 3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즉 스테링 넘버가 3이고 혼성 오비탈은 sp2 120도 120도 괜찮을까요? 는은 아니지만 정확히 는은 아니고 이렇게 화살표로 해야겠지만 그냥 는으로 할게요. 이퀄로 할게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여기 존재하는데 이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최외곽 전자가 6개. 6개여야 안정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결합 전자에 2개가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가 다음과 같이 2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추가로 봤을 때 자, 스테링 넘버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스테링 넘버 4. 스테링 넘버 4면은 sp3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아닌 거 알아.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지금. sp3 109.5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여기 하나 적어 주시겠어요? 방향족 파트에서 다시 할 겁니다. 방향족 파트에서 다시 할 건데, 자,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적어둘 게 있는데요. 적어둘 게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요. 혼성 오비탈 변화가 쉽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예시를 들 거냐면은 다음과 같은 NH3로 예시를 들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은 NH3에 암모니아가 존재하고 얘는요. 나중에 이제 뒤에 절대배열 하실 때도 배우겠지만 다음과 같이 잘 변해서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절대배열이 있진 않죠. 카이랄성이 없지만 뭘 얘기해요? 질소는 RS가 계속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앞에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몰라도 돼요. 앞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sp3 오비탈에서 sp2에다가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이 p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비공유 전자쌍은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고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 변화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sp3 오비탈 스테링 넘버 4 1, 2, 3, 4 스테링 넘버 4에 sp3 오비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 경우가 더 안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sp2 오비탈에 단독으로 p 오비탈이 생기는 거. p 오비탈이 합쳐지지 않고 따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안정하다면 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 매우 중요해요. 꼭 알아야 돼. 꼭 암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sp3와 sp2 플러스 p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요. 방향족을 만족하는 애입니다. 방향족을 만족하는 애라서 사실은 sp2 플러스 p로 존재하고요. 이 p 오비탈이 어디? 방향족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 방향족이 뭔데? 라고 하는 건
뒤에 가서 너무 큰 개념이라 뒤에 가서 배울 거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잘한 거예요. 노베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잘한 거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방향족에 참여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 혹은 이중결합과 공명을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차근차근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약간 그래서 조금만 더 첨언의 설명을 지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혼성 오비탈이라는 거는요. 이 앞에가 그냥 앞에 기본 강의를 들으라고 할까 고민을 할 정도네. 혼성 오비탈이라는 거는 자, s 오비탈, p 오비탈 세 개가 합쳐져서 sp3가 되죠. 이거 왜 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죠.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옆에 이중결합은 전부 다 p 오비탈끼리의 결합이 이중결합이거든요. 자, 근데 플러스 단독적인 이중결합이 존재한다고 해봐요. 이중결합이. 근데 만약에 vs 자 s하고 p하고 p만 섞여서 sp2를 만들고 p 오비탈과 이중결합의 p 오비탈을 섞어서 새로운 혼성 오비탈처럼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었을 때 더 안정하다면 뭐라고? 그때가 더 안정하다면 얘를 택하는 겁니다. 오케이? sp3 오비탈 혼성 오비탈 좋아.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p 오비탈과 뭐라고? 이중이라고 하지 말고 이중 여기도 그냥 지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p 오비탈과 p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은 sp2 오비탈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방향족인 거고요.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리딘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해봐요. 질소의 표혈각 전자는 5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숨겨져 있는 거죠. 5개요. 5개인데 그러면 스테릭 넘버는 하나, 둘, 셋. 스테릭 넘버 3고 얘는 무슨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120도 각도입니다. 괜찮을까요? sp2 혼성 오비탈 120도 각도인데 그러면은 얘는 왜 여기는 지금 봐봐요. 여기는 p 오비탈 왔다 갔다 한다며. 근데 얘는 왜 네 맘대로 또 sp2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중결합이 이미 p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뭘 차지하고 있어요? p 오비탈을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p 오비탈을 이미 점유 중이에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거기를 가지를 못해.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 존재한다? sp2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이중결합이 이미 방이 있어. 이미 p 오비탈로 내가 얘가 가고 싶은데 이미 여기 방이 찼어요. 그러니까 방이 찬 걸 밀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직접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참여할 수 있다. 왜? p 오비탈이 비어 있으니까 내가 p 오비탈을 점유하면 되니까 sp3에서 sp2 플러스 p로 점유하면 되니까. 다만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 p 오비탈이 이미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p 오비탈로 올라갈 수 없다. 즉 혼성 오비탈에 남아있게 된다입니다. 자, 벤젠도 똑같죠. 벤젠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 수소는 보통 생략하니까 1다운에서 썼죠. 수소 생략된 수소의 1, 2, 3 스트레잉 넘버 3 sp2 혼성입니다. 즉 120도 각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사실은 이거 뭘 물어본 걸까요? 네, 다음 중 혼성 오비탈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본 문제고 얘가 정답이었겠죠. 실제 문제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는 솔직히 쉬워요. 엄청 쉬운데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특히나 여기서 변별력을 준 거는 요거 마냥 그러니까 SN 그러니까 스트링 넘버 결합수가 4라고 해서 항상 sp3는 아니다. 왜? p 오비탈이
이 p 오비탈이 근처에 p 오비탈이 있으면은 그 p 오비탈과 결합하는 게 p 오비탈과 결합하는 게 sp3보다 더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sp2 플러스 p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중결합이 이미 p 오비탈에 차고 있으면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서 p 오비탈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얘는 sp2 혼성을 지닌다 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렵긴 했지만 17년 연도순으로 좀 가긴 했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p 오비탈의 주변부, 자 p 오비탈 옆에 p 오비탈, p 오비탈, p 오비탈, p 오비탈이 있는 거는 그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방향족인데, 그 방향족은 정확히 방향족이 뭔지는 이제 추후 단원에서 배울 거다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19년도 22번 가보죠. 자, 19년도 22번 보시면은 다음 중 옳지 않은 루이스 구조는 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루이스 구조는, 자, 루이스 구조를 옳지 않다, 옳다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뭘 보라고 했어요? 뭘 보라고 했어? 옥텟이 만족하는지, 옥텟이 만족되는지, 그 다음에 뭐 듀엣이겠죠.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만족되는지. 자, 근데 봐봐요. 최외곽 전자가 불만족되잖아요. 불만족이면은, 변화면은, 만약에 아니면은 형식 전화를 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산소가 전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즉 최외곽 전자가 6개를 가지고 있어야 중성인데 하나가 없어. 아니,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하나를 두 개를 더 만들어 봅시다. 자, 2개를 다 만들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표시해 줘야 돼요? E-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2-예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옥텟을 만족하는 게 있어서요. 옥텟이 부족, 그러니까 옥텟은 공유전자 포함해서 8개의 전자를 만족해야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그리고 보통은 탄소에만 존재해요. 탄소만 가능해요. 탄소. 이를 나중에 탄소 양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옥텟 초과가 있겠죠. 부족이 있으면. 초과는 불가능입니다. 2주기에서, 특히나 2주기에서 옥텟 초과는 불가능해요. 부족은 불안정한데 탄소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까지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질소, 산소, 플로리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19년도 문제를 풀어볼 텐데 대부분은 뭘 문제로 내냐면요. 옥텟 초과를 문제로 많이 냅니다. 옥텟 초과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말했잖아요. 여기 형식 전화를 쓰면 돼. 근데 요거 봐봐. 뭐라고? 불가능하다고. 옥텟 초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딱 봐도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모르시면 하나 따져봐야겠지만, 얘 봐봐요. 요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1, 2, 3, 4, 5예요. 일단 뭐부터 틀렸어? 네. 형식 전화부터 틀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외곽 전자가 4개여야 되는데 5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를 붙인 것처럼. 그리고 옥텟 봐봐요. 1, 2, 3, 4, 5, 6, 7, 8, 90. 옥텟 초과입니다. 자, 옥텟 초과, 즉 옥텟 초과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탄소에서 옥텟 초과 불가능. 얘가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처음이라면요. 모든 원자를 한번 따져보세요. 모든 원자의 옥텟과 최외곽 전자를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부족하신 분은. 근데 대체적으로 뭐가 나온다? 옥텟 초과가 나온다. 옥텟 초과는 왜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주기에서 3주기로 주양자 수가 뛰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2주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형식 전화도 틀렸죠, 사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방향족을 포함한 루이스 구조의 판단인데요. 자, 화살표가 가지는 루이스 구조를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탄소에 하나, 둘, 셋, 스테링 넘버 3. 스테링 넘버 3면은 sp2고 120도입니다. 120도 각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생략되어 있는 수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스테링 넘버 3예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이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sp2에다가 플러스 p-오비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p-오비탈이 하나 더 있다는 거고, 이 친구 봅시다.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스테링 넘버 몇이에요? 하나, 둘, 세 개죠. 비공유 전자성 따로 없죠. 따로 없죠. 왜?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4개. 근데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유 전자가 아니라 내전자가 3개니까 전자가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거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성은 없어요. 그럼 스테링 넘버 3 sp2 sp2는 120도를 가졌습니다. 120도. 그러면은 자, 탄소에서 sp2 오비탈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비어있는 p-오비탈이 존재하는 겁니다. p-오비탈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거예요. sp2만 존재하니까.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질소의 최외곽 전자는 5개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템포를 좀 올릴게요. 넷, 5개입니다. 5개. 5개니까 1, 2, 3, 4, 5. 맞죠? 그 다음에 스테링 넘버는 하나, 둘, 셋, 4개. 스테링 넘버 4 sp3라고 했어요. sp3. 그 다음 보실게요. 알레나 화합물이고요. 자, 알레나 화합물의 요 탄소 스테링 넘버 하나, 둘. 스테링 넘버 2. 그 다음에 그럼 sp 오비탈이죠. 뭐라고? sp 오비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얘도 하나, 둘. 스테링 넘버 2. 만약에 최외곽 전자가 맞는지 살펴보면 하나, 둘, 셋, 4개 맞죠? 그래서 스테링 넘버 2. 얘도 sp 오비탈. 둘 다 180도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180도죠? 180도잖아요. 180도, 얘도 180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자,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무슨 원자? 탄소 원자. 그럼 여기서 탄소 원자는 몇 개예요? 총 하나, 둘, 세 개. 모서리가 탄소라고 했으니까 선구조식에서. 근데 봐봐요. 자, 이 친구 SP면 3. 왜? 스트링 넘버 H 3개 요거 하나. 네, 스트링 넘버 4예요. 결합수 4개. 이 친구 봅시다. 스트링 넘버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SP2예요. SP2. 스트링 넘버 3.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뭐가 하나 생략돼 있어? 수소가 하나 생략돼 있죠. 수소가 하나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수소는 수소 포함해서 스테링 넘버가 하나, 둘, 셋, 4개. 4개죠. 스테링 넘버 4 sp3입니다. 그래서 뭐가? 예, sp2. 요 탄소만이 sp2 혼성 오비탈을 갖죠. 자, 정리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요거 당연히 알아야겠죠. 안정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걸 고려해서 VSEPR을 통해서 혼성 오비탈의 최적 각도와 스테링 넘버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테링 넘버를 결합수를 보면은 그 원자의 오비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만 뭐가 개입하면은 p-오비탈이 주변의 p-오비탈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p-오비탈끼리 결합을 해서 더 안정화될 수 있어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특히 그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sp3가 될 수도 있고 sp2 플러스 p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라. 그래서 방향족에 참여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그냥 sp2 플러스 p입니다. sp3는 sp3의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자면은 무조건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해서 모든 sp3 오비탈이 sp2 플러스 p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중결합으로 p 오비탈의 전자가 차있기 때문에 이 n의 비공유 전자쌍은 오직 어디에만 존재? sp2에만 존재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지고 옥텟을 따질 때는 옥텟을 부족하면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탄소는 탄소 양이온으로 불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은 존재 불가능. 그리고 옥텟을 초과하는 구조도 불가능. 2주기에선 절대 불가능. 3주기는 가능하긴 해요. 왜 3주기는 3s, 3p, 3d 있어서 3d 있어서 최각 그 3주기의 전자의 총합은 18전자잖아요. 8전자가 아니라 8개가 아니라 18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일반화학 배우신 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s와 3d의 에너지 준위가 역전되죠. 뭐라고? 4s와 3d의 에너지 준위가 역전돼요. 그래서 그 전이금속 할 때 구리,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늄, 크롬, 망간, 스탄디움. 이제 일반화학을 까먹어가지고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듐, 크롬이었던 것 같아요. 크롬은 4s 오비탈이 first in first out 먼저 채워지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3D가 5가 되고 3D가 10이 될 때 4s 오비탈을 하나 깎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코니, 구리, 제덴인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4s2의 3d9이 아니라 4s2의 3d9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4s의 하나에 3d의 10을 채우게 되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4s와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주양자 수가 3인 거에서 4인 걸로 에너지가 올라갈 때 크게 무리가 있다? 무리가 없다. 그래서 3주기에서는 옥텟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 전환을 더 신경 쓰죠. 이제 공명과정, 공명구조 그릴 때 그 얘기를 좀 더 다시 할 겁니다. 요거는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루이스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 자체는 일반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다시 리뷰를 해서, 사실 리뷰죠. 1단원, 2단원 모두 리뷰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 루이스 구조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봤다. 좋습니다. 한 페이지이긴 한데 이거 큰일 났어요. 원래 예전보다 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설명하다 보면 계속 늘어지게 되는데 열심히 합시다. 그냥 저도 좀 너무 이렇게 시간을 줄이려고는 안 하고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할게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